한 자리, 3명의 경쟁자, 내년 시즌을 앞두고 기아 타이거즈 외야수 진영에는 다소 이른 3파전이 예고되고 있다. 8위에 머물고 있는 기아는 이번 시즌 138경기를 소화했다. 정규 시즌이 끝나기까지 6경기가 남은 가운데 팀은 다음 시즌을 준비하며 젊은 선수들에게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기아를 이끄는 이범호 감독은 남은 경기 동안 선발 라인업에서 외국인 타자 패트릭 위즈덤을 제외할 계획이다. 내야와 외야를 넘나들던 오선우를 1루수로 고정시키며 위즈덤의 공백을 메꾸고 그렇게 외야의 한자리가 비게 되었다. 베테랑 최영우와 나성범도 교대로 지명타자로 나설 예정이어서 결국 외야에는 2자리가 공석이 될 전망이다. 기아가 외야에 2자리를 비운 데는 명확한 목적이 있다. 김호령을 제외한 코너 외야 자리에 정혜원, 박재현, 박헌 등 젊은 선수들을 최대한 기용하며 실점 평가를 진행하려는 것이다. 이들은 2군 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며 시즌 마지막을 장식하기 위해 1군에 합류했다. 이 감독은 이제 오선우를 1루에 고정하고 젊은 선수들을 코너 외야수로 기용하여 그들의 플레이를 지켜보고자 한다고 의도를 밝혔다. 하지만 어린 선수들이 뛰는 만큼 경기 내용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실수가 많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 특히 이들은 1군 투수들의 공격적인 투구의 타석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정혜원은 이달 2일 1군에 올라와 10경기에서 타율 0.077, 13타수 1안타에 그치며 부진했다. 신인인 박재현과 박헌 역시 각각 20경기 타율 0.056, 18타수 1안타, 4타수 무안타로 좋은 출발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도자는 선수들이 현재의 기회를 활용해 실패를 겪으며 한층 발전하기를 당부했다. 이 지도자는 젊은 선수들이 오류를 범하더라도 고통을 극복하고 체험을 바탕으로 일어서야 한다. 고 힘주어 언급했다. 계속해서 타석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하거나 플레이 중 오류를 범하더라도 다시 기운을 북돋워야 한다. 그래야만 세월이 흐르면서 정규로 발전할 수 있다. 데뷔 잘하겠다고 유망주들의 발전을 위해 각오를 다졌다. 기아는 차기 시즌 중견수 김호령과 우익수 나성범을 빼고는 좌익수 한 자리가 공석이 된다. 이 자리를 놓고 자녀 시즌 정혜원, 박재현, 박헌 3명의 조용한 전투가 벌어질 예정이다. 환호를 안 질러야 기뻐해진다. 기아 타이거즈는 21일 광주 NC 다이노스전까지 115개의 실책으로 리그 최다 2위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 실책이 많다. 투타의 힘이 지난해보다 약해진 기아가 내년에 비상하려면 이 수치를 확 줄여야 한다. 참고로 금년 2위로 대학 진한 한화 이글스는 전통적으로 수비가 불안했지만 금년은 83실책으로 리그 최소 2위다. 그런데 기록된 실책만 원망할 게 아니다. 기록되지 않은 실책을 잘 관리하는 것도 수비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중요하다. 기아는 20일과 21일 광주 NC 다이노스전서 1승 1패했다. 결과만 보면 대등했지만 2패를 해도 할 말이 없는 경기력이었다. 20일 극적인 역전승은 냉정히 볼 때 경기 막판 NC 불펜의 재구난조에 덕을 봤다. 그날 기아는 3회 박민의 2루 송구 실책이 있었다. 하지만 진짜 뼈아픈 순간은 3-3 동점이던 6회 1사이 3루에서 터진 김희집의 우측 대형 타구였다. 기아는 신인 외야수 박재현을 우익수로 선발 출전시켰다. 결코 쉽게 잡을 수 있는 타구는 아니었지만 외야 경험이 부족한 선수였다. 타구를 잘 따라갔음에도 불구하고 포구 과정이 깔끔하지 못했다. 결국 타구는 박재현 옆에 떨어지며 1타점 2루타가 됐다. 사실 박재현이 잡아도 희생 플라이가 될 타구였다. 그러나 이 한 방으로 양현종은 교체됐고 성영탁은 아웃카운트 하나만 더 잡고 내려와야 했다. 박재현은 경기 초반 우중간 타구의 멋진 다이빙 캐치를 보여주는 등 수비 자질을 충분히 갖춘 선수다. 발이 빠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빠른 발만으로는 수비가 완성되지 않는다. 이날 경기는 박재현에게 경험과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걸 확인시켜줬다. 21일 경기에서는 이루수 윤도현의 초반 포구 실책에 이어
교체 투입된 정혜원이 9회에 아쉬운 포구 실책을 저질렀다. 다만 윤도현의 실책은 쉬운 타구는 아니었다. 그는 이날 8회에 환상적인 호수비를 펼치기도 했다. 흐름을 내준 건 다시 외야 수비였다. 3-1로 앞선 7회 초 2사 만루 상황. 오영수의 타구가 좌익수 오선우 쪽으로 향했다. 외야수에게 머리 위로 날아오는 빠른 타구는 매우 처리하기 어렵다. 그러나 오선우가 오래 꾸준히 1루와 좌익수를 병행한 점을 생각하면 잡아줬어야 했다. 조금만 빨리 뒤로 물러서 자세를 낮췄다면 충분히 잡을 수 있는 타구였다. 결과적으로 오영수의 역전 3타점 2루타가 됐고 결승타로 이어졌다. 오선우는 종종 호수비를 선보일 만큼 감각이 있는 선수다. 하지만 실수 또한 자주 나온다. 정혜원이 9회 무사 1루 상황에서 김희집의 땅볼 안타를 처리하는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던 것도 다시 반복돼선 안 될 실책이었다. 이 장면으로 인해 1루 주자 이우성이 3루를 돌아 홈을 밟았다. 결국 이날 NC는 결승타와 세기타 모두 기아 외야수들의 아쉬운 수비 덕을 본 셈이었다. 기아는 작년부터 불필요한 실점이 많았던 게 사실이다. 강력한 투수진 덕에 버텼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투수력이 약해진 탓에 부담이 커졌다. 결정적인 실수가 나오면 분위기가 가라앉고 경기 주도권이 넘어가며 투수를 한 명 이상 더 투입해야 한다. 이날만 해도 기아는 무려 9명의 불펜을 포함해 총 10명의 투수를 썼고 돌아온 결과는 패배였다. 기아가 2026 시즌에 반등하려면 수비 강화가 필수적이다. 다음 달 열릴 오키나와 마무리 훈련과 내년 스프링 캠프의 핵심 과제는 분명하다. 특히 외야수가 만세 동작을 하면 진짜 환호는 상대팀이 가져가게 된다. 최근 만난 심재학 단장 또한 수비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퓨처스 캠프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선수가 되고 싶어요. 외야수 중 최고 평가를 받는다면 자연스럽게 기회가 올 거라 생각합니다. 2025 KBO 신인 드래프트 11라운드 5순위. 아기 호랑이의 꼬리가 된 외야수 박헌은 머리로의 도약을 꿈꾼다. 마지막 지명이라는 기적을 써낸 만큼 콜업이라는 또 다른 기적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각오다. 박헌은 최근 전남일보 인터뷰에서 마지막까지 이름이 불리지 않아 당황스러웠다며 거의 포기하고 있었는데 기아 타이거즈에서 내 이름이 호명되자 모든 긴장이 한순간에 풀렸다고 그날의 순간을 되새겼다. 기아에 합류한 박헌은 팀이 2년 연속으로 선발한 광주 전남 지역 인재이기도 하다. 광주 수창초 광주 충장중 광주 1고 출신인 그는 2023년 신인 드래프트 6라운드 지명자 이송찬, 광주 합강초 광주동 성중 광주동 성고, A은 지역 출신 선수다. 그는 작년 입단식에서 광주 태생이라고 소개받았을 때 팬들의 함성이 매우 컸다. 기아 팬들의 애정을 느꼈고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됐다며 같은 광주 출신이자 좌타 외야수인 나성범 선배를 롤모델로 삼고 있다. 플레이 스타일이 유사하다는 평가를 자주 듣는데 함께 팀에 소속되어 영광이다고 말했다. 박헌은 지난 시즌이 끝난 후 일본 오키나와에서 진행된 마무리 훈련에 참가하며 실전 감각을 키웠다. 육성 선수 신분임에도 팀이 그의 잠재력을 인정하고 투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는 첫날은 다소 서먹했지만 선배님들이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빠르게 적응하고 야구에만 몰두할 수 있었다고 설명하며 마무리 훈련에 포함되어 김석환 선배, 변우혁 선배 등 베테랑 선수들과 함께 훈련할 수 있어 의미 있었고 빨리 챔피언스 필드 그라운드에 서고 싶다는 동기부여도 됐다고 덧붙였다. 현재 박헌은 일본 고치에서 열리고 있는 퓨처스 스프링 캠프에 참여 중이다. 최희섭, 박기남, 이영곤 등 전 야수 출신 코치들과 고종우, 예진원 등 경험이 풍부한 선배들이 함께하고 있다. 그는 마무리 훈련 경험이 있어 스프링 캠프도 잘 소화해낼 수 있을 것 같다. 부상 없이 훈련을 완주하고 최상의 상태로 시즌을 시작하는 것이 목표다며 우선 이군 리그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활약을 보이고 싶다. 외야수 중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는다면 더 큰 꿈을 꿀 수 있을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